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자, 오늘 뭐 문제에서 뭐 의심난 점 있으세요? 뭐 알아야 질문을 하죠. 네. 딱히 없어요? 응? 7번? 7번이 뭐죠? 아,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것. 네. 우리 지방세 목적세가 몇 개예요? 네. 우리 목적세가 총 5개죠. 그 중에 국세가 3개예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세 해당하는 목적세가 2개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죠. 그리고 제가 부가세는 딱 2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만 있다 그랬죠.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뭘 또 말을 안 해요.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다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농어촌 특별세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딱 2개만 부가세다.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는 맞은데, 목적세는 맞아요. 근데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요. 원래 처음에는 다 그래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배울 때는 뭐 대충 알 것 같은데 문제로 보면은 깝깝하죠? 원래 그래요. 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교재 112페이지로 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놔두시고요. 자, 1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취득세부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자, 시험 문제에서는 약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에 해당하죠. 자,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비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보통세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내니까 독립세에 해당하고, 내가 직접 내니까 직접세에 해당하고요. 지난 시간에 다 들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서 낸다 그래서 행위세라고 이야기하고요. 취득이라는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유통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유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는 게 아니라 거래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라 그래서 유통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그 담세력에 착안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응능세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돈을 썼는데도 내는 거예요? 돈을 썼는데도 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그만큼 돈을 지출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좀 내주세요. 그래서 능이라 그래요. 능. 참고로 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이익이 생겼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그걸 응익세라 그래요. 이익에 상응해서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응익세라고 하고, 취득세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쓰는데도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능력에 상응해서 낸다. 그래서 응능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자,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다. 그러면 무슨 현황에 의해서 과세된다? 사실상 현황에 대해서 과세가 될 것이고,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성립이 됐으니까 이제 확정을 시켜야 되겠죠?
취득세는 신고에 의해서 확정된다,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다. 신고. 자, 그래서 원칙은 납세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지만 이를 하지 않게 되면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뭐 해줄 것이다. 결정해서 확정된다. 그래서 원칙은 신고 납부하되 예외적으로는 보통 징수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자, 신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벌금 성격의 세금엔 뭐가 추가돼요? 가산세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중가산세라는 제도도 있고요. 또 면세점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에 뭐가 있느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돼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부과가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가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취득세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취득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느냐면 무엇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즉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자, 그때 과세 대상 물건을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전부 다 과세합시다 라고 하면 포괄주의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것만 과세합시다 라고 하면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현행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다? 열거주의다. 바꿔서 말하면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건이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등기부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토지 대장 등에 표시가 되어 있죠. 문제는 이렇게 장부에 표시된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내용 가지고 판단한다? 사실상 실제 내용으로 판단해라. 장부상에는 사무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사무실이다, 주택이다. 주택이라고요. 장부상에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나대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나대지로 이용한다. 그러면 나대지로 보고 과세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고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13페이지에 자, 1번에 과세 대상물에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등이라고 해가지고 가로 안에 보시면은 부동산부터 해서 쭉 열거돼 있죠. 이 물건들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게 취득세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했을 때? 취득하였을 때의 무슨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아시겠죠? 언제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왜? 취득 시점이 성립일이니까. 그러니까 성립일 기준으로 해서 무슨 현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립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을 판단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가 농지냐 나대지냐 뭐 예를 들어서 임야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사용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을 가지고 판단한다? 취득 시점을요. 쉽게 말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자, 보통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취득일이냐면은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땅을 사요. 땅을 사는데 계약 시점에서는 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을 치르겠죠. 자, 계약할 때는 3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잔금은 6월 24일 날 치르기로 했고요. 그런데 5월 달에 그 밭을 나대지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잔금 치를 때는 밭이에요, 나대지예요? 그럼 나대지로 과세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사실상 현황이다. 취득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 나중에 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서는 밭으로 계약을 했지만은 밭인 상태에서 계약을 했지만 잔금 치를 때는 나대지라면 나대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계약 시점에서는 사무실일 때 계약을 했지만 잔금 치를 때는 주거용으로 개조된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주택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그것도 무슨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번 부동산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2번 오른쪽에 보시면은 차량 나와 있고 3번 기계장비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쭉 해서 119페이지 가보세요. 자, 119페이지 보시면은 13번에 요토용권까지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지방세법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 물건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현행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이때 부동산이란 토지하고 건축물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있어요.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이걸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내는데 여기에는 선박이나 항공기나 기계장비나 차량이 있고요. 이게 준부동산인지는 알고 계시죠?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왜 이게 준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이 되는 물건들. 그래서 우리가 동산 중에서 이건 다 동산이잖아요. 동산 중에서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이 되는 동산을 뭐라고 해요?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원래 동산은 등기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동산 중에서 등기 등록이 되는 물건들을 부동산에 준한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임목이라는 나무가 있죠. 그냥 나무가 아니라 담보의 조건이 되는 나무들.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나무들을 우리가 임목이라고 하죠. 이걸 취득했을 때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를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내는데요. 광물에 대한 권리인 광업권과 어장에 대한 권리인 어업권과 그 다음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회원권이 있어요. 물론 이 회원권 안에는 5가지가 들어가는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과 요트 회원권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왜 외워야 되느냐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들은 그 어떠한 것들을 취득하더라도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부동산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내는 거냐?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때 부동산 등의 범위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부동산과 준부동산과 권리가 있고, 다시 부동산 안에는 토지 건축물이 들어가고, 준부동산에는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임목이 들어가고, 권리에는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이 들어간다. 회원권 안에는 다시 5개가 있다. 아셨어요? 아, 외우지는 마시고요.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낸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외울 거 없죠? 그리고 준부동산, 자,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이렇게 차량처럼 등기 등록이 되면서 운송수단으로 쓰이는 것들. 운송수단은 차만 있는 게 아니죠.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장비라고 이야기하면은 차량의 일종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량들, 즉 건설 현장에 번호판 붙어 있는 것들, 포크레인, 지게차 이러한 것들요. 아시겠어요? 레미콘 차량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기계장비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따로 외울 것도 없어요. 자, 결국엔 취득세를 내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부동산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목은 원래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죠. 민법에서는 임목을 부동산의 범위에 넣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토지 및 그 지상 정착물이라고 해요.
근데 세법에서는 그 지상 정착물 중에서 건축물만 빼놨기 때문에 임목을 따로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들만 다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이고 준부동산이니까. 자, 그리고 권리 중에서도 취득세를 내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외워야 될 것은 이 권리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권리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세요. 뭔지 몰라도 되니까. 그래서 앞자만 따서 외운다 그랬습니다.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해서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그래요. 광어회라고 외우세요. 자, 앞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권리에는 뭐가 있느냐? 광어회가 있다.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또 광어회가 뭔지 모르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타이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중에서 부동산의 범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토지란 어디까지를 토지로 보느냐면 모든 토지가 다 들어가요. 즉 다시 말해서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까지 다 포함해서요. 자, 그래서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는 지적법이에요. 근데 지적법에 토지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느냐면 28개의 지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답, 과수원, 목장지, 임야, 광천지, 잡정지, 나대지, 선화지 등등등 해서 28개가 나오죠. 자, 이 28개의 이름표가 붙어있는 토지만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 중에 이름표가 없는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름표가 없는 토지가 있다면 그건 토지로 볼 거냐 말 거냐? 토지다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는 무슨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사실상. 아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해서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있든 없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즉 토지도 장부에 표시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토지는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에 표시되어 있는 토지는 당연히 토지고요. 토지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장부에 없는 토지도 토지다. 그러니까 어떠한 토지를 거래하더라도 취득세는 다 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두 번째, 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문제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느냐면 지붕이 있고 벽이나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붕이에요. 지붕.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있죠. 그래서 이게 건축법상 건축물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다 건축법상 건축물이에요. 문제는 지상 정착물 중에서 지붕이 없는 정착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지상 정착물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방해요. 왜? 지상 정착물 중에서는 지붕이 있는 것과 지붕이 없는 것으로 나누거든요. 지붕이 있는 것은 당연히 건축물이라고 해서 취득세 내야 돼요. 문제는 지붕이 없는 것도 건축물로 봐서요. 취득세 내시라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시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골프 연습장 등이 있죠.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물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야산에 보게 되면은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송전 철탑 있죠, 철탑. 그거 취득세 낼까요, 안 낼까요? 그것도 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취득세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것들은 그게 건물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다 취득세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지붕이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하고 지붕이 없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요? 시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게 되면 양가로 1번에 토지의 정의가 나와 있고 양가로 2번에 건축물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리고 건축물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레저시설, 저장시설, 덕후시설, 접안시설, 급수,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오른쪽에 기타시설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외우지는 마시고요.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요. 공통점이 뭐다? 지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이건 지붕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억번호 보시게 되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게 되면 레저시설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수영장, 스케이트장 또는 골프 연습장이라고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옥외 스탠드라든지 또는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이 다 취득세 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뭐 청룡열차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취득세 내는 것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바이킹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이에요. 근데 그걸 건축물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놀러가서 바이킹만 타지 말고 아 요게 취득세를 내는 거구나 알고 좀 타시라고요. 알고 놀 생각만 하지 말고요. 이해되셨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놀 때도 공부를 해야 된다. 얘들아 이것도 취득세를 내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제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를 두 번째 뭐 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자, 이제 119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취득의 범위에는 뭐가 있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취득하는 사실상 취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무슨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간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무엇은 해야 돼요? 취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취득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취득하는 것을 무슨 취득? 사실상 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보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간주라 그래요. 민법 시간에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간주라는 말은 의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들어봤어요? 간주다, 의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다예요. 즉 실제로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닌데 법률 해석상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간주제도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법을 이 상황에서 적용하려고 봤더니 이 상황이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춰놓은 제도. 그게 바로 뭐예요? 간주예요, 간주.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라는 단서가 붙어버리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되게끔 억지로 끼워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법을 만들 때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반대의 의견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 중에 좀 차이 나는 개념이 뭐가 있느냐면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본다예요. 본다인데 이건 본다가 아니라 그렇게 의심한다예요. 그럴 것 같다 이거예요. 이건 그렇게 보자고. 자, 그럴 것 같다. 나 아니야. 나 진짜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뒤집어져요. 아셨어요? 그래서 얘는 입증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얘는 입증을 안 받아줘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간주 취득이다. 그 말은 실제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지만 법률 해석상 그냥 취득한 걸로 보자. 그게 간주. 이게 실제 취득이고.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건 칠판이 아니에요. 칠판 맞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칠판이죠. 그죠?
근데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얘를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러는 순간 얘는 무조건 사람이에요, 이제. 그게 간주라고요. 별거 없어요. 자, 지구는 둥글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되겠다. 지구는 무조건 네모다라고 가정하자. 네모다라고 간주하자 하는 순간 지구는 무조건 네모예요. 그러니까 간주는 억지로 끼워 맞춰놓은 제도. 아셨어요? 예. 자, 그래서 취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취득하는 게 있고 법률상 취득이 있고, 법률 해석상 취득을 간주 취득, 실제 취득을 무슨 취득? 사실상 취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취득을 하든 법률 해석상 취득이 되든 일단 취득이 되면 내는 세금이 바로 뭐예요? 취득세인데, 이때 사실상 취득의 범위에는 크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고요. 다시 승계 취득에는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이 있어요.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이 세 가지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시다, 승계다, 유상이다, 무상이다를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취득하는 행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원시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처음이에요? 뭐가? 취득이 처음이에요? 아. 자, 그 물건이 이 세상에 최초로 나오는 게 원시예요. 나한테 최초가 아니라 나한테는 무조건 다 처음이에요. 아셨어요? 나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나한테는 최초인 거예요. 내가 만들든 가져오든. 그러니까 원시냐 승계냐는 그 물건을 보고 따지는 거예요. 이 물건이 이 세상에 최초로 나오는 게 원시. 이미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게 뭐고요? 승계예요. 나한테는 둘 다 최초예요. 원시로 취득을 하든 승계로 취득하든 나한테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처음 취득이 다 사실상 취득인데 그 물건이 이 세상에 최초로 나오면 그게 원시고요. 이미 존재했던 물건을 가져오면 승계예요. 그러니까 원시는 만드는 걸 원시라 그래요. 만드는 걸. 아시겠습니까? 승계는 이미 만들어진 걸 뭐 하는 걸요? 가져오는 걸 승계라고 하고요. 승계. 그러니까 원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신축 같은 경우가 있겠죠. 신축. 내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신축을 했다. 빌라를 신축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예요. 왜? 존재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존재를 시켰으니까. 아셨어요? 근데 내가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았다. 그러면 원시예요? 승계예요? 승계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아파트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승계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사는 것은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차를 뭐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차를 샀다라고 했지. 그죠? 새 차를 만들었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 차가 새 거인 거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드셨다면 원시가 맞아요. 근데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걸 가져오는 것은 무조건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다시 승계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는데 뭘로 나누는지 아세요? 유상이 무슨 말이에요? 돈이라고 하지 마세요. 돈을 포함을 해서 대가가 지불이 되면 유상, 대가가 없었으면 무상이에요. 그때 대가는 꼭 돈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돈 외에도 금, 은, 동, 보석, 다이아몬드 상관없죠. 거기에 주식, 채권, 물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가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예요. 아셨어요? 그 대가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라고요. 우리가 뇌물죄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질 때요.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대가성이에요, 대가성. 그때 그 대가가 꼭 돈만을 따질까요? 아니잖아요. 요즘 특검하면서 지금 삼성 이정 회장, 부회장을 지금 잡아다가 족치고 있죠. 근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밝히고자 하는 게 뭐예요? 뇌물죄예요, 뇌물죄. 대가성이에요. 자, 정유라에게 지원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정유라에게 지원했다라는 거 인정했어요.
왜? 장부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순수한 기부다. 체육 지능 발전을 위한 순수한 기부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니까 지원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로 인한 어떤 특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특혜를 받았다면 대가성이 인정이 돼서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만약에 특혜를 안 받았다면 대가성이 성립이 안 되니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가라는 것은 뭘 말해요? 특혜를 말하는 거예요. 삼성이 합병을 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할 수 있게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승인을 내줬느냐 안 내줬느냐. 왜?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의 범위는 꼭 금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넓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걸 가져오는 조건으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면 무조건 뭐예요? 대가성이에요. 그 뭔가가 돈을 줄 수도 있고 물건을 줄 수도 있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부탁을 받아서 누군가를 처치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다 대가성인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건 불법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무상은 그냥 주기만 하더라. 나는 뭐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다. 그게 무상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때 어떤 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느냐?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원시취득 및 승계취득,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취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는 모든 세금의 기본이에요. 왜? 일단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가 있었을 때 나오는 세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무슨 세금은 내야 돼요? 무조건 취득세는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득세를 낼지 상속세를 낼지 증여세를 낼지 부가가치세를 낼지 인지세를 낼지 증권거래세를 낼지 뭘 낼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금들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세금은 무조건 내셔야 돼요? 취득세는 내야죠. 자, 우리가 유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예요. 근데 보통 매매하면 무슨 세금 나와요? 양도소득세 나온다 그래요. 양도소득세. 근데 양도소득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나중 문제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상대방은 무슨 세금 내야 돼요? 무조건 취득세는 내야 돼요. 자, 무상으로 취득하면 대표적인 게 상속이나 증여예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면 무슨 세금을 내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죠.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세금은 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취득세를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아셨어요? 그 다음에 소득세, 양도소득세 낼지 말지, 상속세 낼지 말지, 증여세 낼지 말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무슨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가 모든 세금의 기본인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어떠한 경우에 한정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낸다. 그게 원시든 유상이든 원시든 승계든 그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팔아요. 자, 건물을 팔면서 을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아왔습니다. 자, 이걸 무슨 거래라고 한다? 유상거래라고 하죠. 대가성이 있었으면 이때 대가의 범위는 금전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채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주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노동력일 수도 있고요. 또는 손해배상일 수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요. 아셨어요? 종류는 안 따지겠습니다. 그냥 대가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를 따져요. 그때 금전으로 받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죠. 그러면 매매로 거래가 되면 파는 사람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되고 양도세는 없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대신 사는 사람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되고요? 취득세를 내야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세금이에요. 아셨어요? 그때 양도소득세는 왜 갑이 내야 되느냐?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양도자가 내는 세금이다. 양도자가. 그래서 양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도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갑이죠.
그래서 원래 갑이 내야 되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는 세금 중에서 뭐가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냐? 이익이 발생해야 나오는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소득자를 꼭 써야 돼요. 그러려면 양도자한테 이익이 생기려면 물건을 주기만 해야 돼요? 받아온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상거래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예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팔면서 을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아오지 않았다. 이걸 무슨 거래라 그래요? 무상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상거래가 되면 양도자인 갑은 소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낼 세금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기만 했지 받은 게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익이 생길 리가 없죠. 대신 을이라는 사람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일단 무슨 세금은 내고 취득세는 내고 이 거래에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을이에요. 왜?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증여세예요, 증여세. 아셨어요? 자, 그래서 증여세라는 세금은 누가? 취득자한테 이익이 생겼을 때 나오는 세금이 증여세예요. 그러니까 원래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는 같은 말입니다. 둘 다 소득세예요. 아셨어요? 원래 증여세의 정식 명칭은 양수소득세였어요. 옛날에. 취득자한테 이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 양수소득세고 양도자한테 이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였어요. 아셨어요? 근데 그 양수소득세를 명칭을 바뀌어서 증여세라고 한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둘 중에 누군가는 이득을 봐요, 안 봐요? 볼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양도자가 이득을 보면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취득자가 이득을 보면 증여세라고 해요. 근데 양도자한테 이익이 생기려면 팔기만 해서는 안 되죠. 받아온 게 있어야죠. 그래서 유상거래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예요, 이건. 만약에 무상거래라면 양도자한테는 절대 이익이 안 생겨요. 누구한테 이익이 생겨요? 취득자한테. 그래서 취득자한테 이익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증여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증여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세금은 내야 돼요? 그럼요. 취득세는 무조건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기본에 깔려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냐 증여세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득이 생기든지 관계없이 일단 무슨 세금은 내야 돼요? 받은 사람은 취득세는 무조건 내야 되죠. 그래 놓고 나서 이득을 누가 받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때 양도자가 이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취득자가 이득을 받으면 증여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왜 여기는 소득자를 썼고 여기는 소득자를 안 썼는지 아시겠어요? 왜 양도소득세는 소득자가 들어가 있고 증여세에는 소득자가 안 들어가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죠? 1억에 사가지고 9천만 원에 팔았다면 손해봤죠? 손해보면 세금 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양도한 사람이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양도로 인해서 뭐가 나왔을 때만 내십시오. 이익이 나왔을 때만 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소득자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양도세는 없어요. 팔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없다고요. 팔아서 뭐가 나와야 내는 세금이에요? 이익. 그래서 소득자를 꼭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왜 안 썼는지 아시죠? 손해볼 일이 없어요. 받은 것 전체가 이득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소득자를 안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항상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무슨 세금이에요? 취득세예요. 나머지 하나가 양도소득세가 나올지 증여세가 나올지는 나중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항상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금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다른 세금들도 이걸 가지고 응용할 때 굉장히 수월해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의 취득세는 원시나 승계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아시겠죠? 자, 그때 원시 취득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나 간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토지는 매립을 하거나 간척을 하면은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 등을 말하죠.
그걸 건축이라고 하는데 신축을 하거나 재축을 하면은 원시취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하거나 조립을 하게 되면 원시취득이라고 하고요. 선박을 만드는 행위를 건조라고 하죠. 선박은 건조한다라고 하죠. 원시취득이고요. 권리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 출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그게 원시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없는 물건을 취득하는 형태, 이걸 나중에 민법 시간에 시효취득이라고 배울 거예요. 이러한 형태들이 전부 다 무슨 취득에 해당해요? 원시취득이에요. 전부 다 취득세 다 내는 행위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상승계에는 매매가 기본이지만 매매 외에도 경매로 취득을 하거나 공매로 취득을 하거나 또는 교환에 의해서 취득을 하거나 또는 대물 변제에 의해서 취득을 하거나 또는 현물 출자로 취득을 하거나 또는 위자료로 취득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 대표적으로 적어보면 이러한 것들만 적어볼 수 있지만 이거 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경매, 공매의 공통점은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다. 대가가 돈이라고요. 교환은 대가가 물건이고 물건 주고 사는 거고요. 대물 변제는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물건으로 돌려받은 거라고요. 공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대물 변제, 채무 변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으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물건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물이에요. 공짜 아니죠? 네. 현물 출자, 현물, 현재의 물건으로 출자하는 방식, 즉 대가가 주식인 거. 그래서 출자라는 말은 주식하고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또 위자료, 이혼했을 때 위자료로 지급받은 거 다 유상이라고요. 그죠? 위자료는 왜 받는지 알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짜인지 아닌지. 아셨어요? 공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위자료는 왜 받는데요? 왜 받는다고요? 그래요. 그냥 위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위로 차원에서 받는 거다.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거래다? 유상거래. 자, 그 다음에 무상은 상속이나 증여, 물론 이거 외에도 기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어떠한 취득이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낸다. 아셨습니까? 다만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요 제조나 조립이나 건조에 한해서는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다 취득세 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어떠한 식으로 취득을 하든지 간에 다 취득세를 내야 돼요. 문제는 얘들이 문제예요.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에 한해서는 원시 취득이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느냐면 승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져요. 승계에 대해서만. 왜 그래야 되냐면 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에요. 그러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격 경쟁력이죠. 자, 그랬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원시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느냐면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막 출고되는 시점이 원시예요. 그때 세금을 붙여버리면 그게 원가를 구성하니까 판매가가 올라가겠죠. 판매가가 올라가면서 수출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수출 확대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나올 때는 부과하지 맙시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차를 사는 것은 무슨 취득이라 그랬어요 아까요? 승계니까 우리는 차를 살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승계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니까. 근데 제조사가 공장에서 그 차를 완성차로 만들어서 내놓을 때는 취득세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이 나와서 각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데 보낼 때 번호판 없이 보내는 것들 있죠? 그건 취득세 없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번이 붙는 경우 있죠? 임시 번호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건 이미 소비자에게 넘어간 차예요. 아직 번호판이 안 나와서 뭘 붙여놓은 거예요? 임시 번호판을 붙여놓은 거죠. 그건 취득세가 붙어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원래 원시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 게 원칙인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한해서만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토지를 매립했다 그러면은 취득세 과세된다 안 된다? 과세된다고요. 건물을 신축했다 과세돼요 안 돼요? 과세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이 나오면은 뭘 하더라도 다 과세해요. 근데 차량을 제조했다 그러면은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차량을 상속받았다 과세된다 안 된다? 과세되는 거예요. 승계는 무조건 과세예요. 그러니까 원시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원시라고 안 내고 이런 글자로 낸다고요. 제조했습니다, 조립했습니다, 건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과세 안 하는 거고요. 신축입니다, 매립입니다, 간척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과세하는 거고, 승계는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다 과세고, 상속이 나오든 증여가 나오든 상관없이. 이해되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취득세다 아셨죠? 단 취득은 아니지만은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 자, 요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합니다. 지우지 마세요.